2025년 10월 10일 금값이 천장없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안개 속을 헤매는 지금 왜 유독 금만이 홀로 역사의 주인공처럼 빛나고 있는 것일까요? 흥미롭게도 바로 이 순간에도 정부와 중앙은행 총재들은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은 낡은 시대의 유물입니다. 금은 이자도 없는 원시적인 자산일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대중을 향한 거대한 거짓말이라면 어떨까요? 그들이 카메라 앞에서는 금을 경멸하면서 뒤로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금을 비밀리에 사 모으고 있다면 말입니다. 왜 권력자들은 공개적으로는 금을 폄하하면서 자신들의 지하 금고는 필사적으로 금으로 채우는 것일까요? 이것은 금의 가격 전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금이 어떻게 제국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고 전쟁의 승패를 가르며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궁극의 지정학적 자산으로 기능해왔는지에 대한 권력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의 역사입니다. 지금부터 금을 둘러싼 5천년 화폐 전쟁의 실체를 파헤칩니다. 이 전쟁을 이해하려면 먼저 세상에 두 종류의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국가의 돈, 즉 명목화폐입니다. 이 돈의 가치는 오직 정부의 약속과 신용에만 의존하며 정부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 이 돈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자연의 돈 혹은 신의 돈, 즉 금입니다. 금은 희소하고 변하지 않으며 아름답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정부도 금을 인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치는 국가의 약속이 아닌 수천 년간 쌓아온 인류의 보편적인 신뢰에서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정부는 언제나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국가의 돈을 선호해왔습니다. 반면 사람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마다 본능적으로 신의 돈, 즉 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둘 사이의 긴장 관계가 바로 화폐 전쟁의 본질입니다. 화폐 전쟁의 역사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금화와 은화의 구리 같은 값싼 금속을 섞어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곧 가짜 동전을 외면하고 순도 높은 진짜 금화와 은화를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정부는 훨씬 더 노골적인 방식으로 금과 전쟁을 벌입니다.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3년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행정명령 6102호를 발동합니다. 미국 시민이 금을 소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모든 금괴와 금화를 국가에 정해진 싼값에 팔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금을 모두 빼앗은 직후 정부는 달러 대비 금 가격을 대폭 인상시켜버립니다. 하룻밤 사이에 달러의 가치를 40%나 폭락시킨 것이죠. 이것은 국가가 빚을 갚기 위해 자국민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강탈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정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신의 돈을 가진 개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무서운 사례입니다. 그리고 1971년 8월 15일 인류 화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린 닉슨 쇼크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 순간 신의 돈은 공식적으로 패배했고 전 세계는 오직 국가의 약속만을 믿어야 하는 완전한 명목 화폐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는 끝없는 부채 팽창과 인플레이션 시대의 진정한 시작점이었습니다. 1971년 이후 금은 야만적인 유물이라 불리며 잊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팬데믹을 거치며 각국 정부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내자 마침내 금의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역설적이게도 각국의 정부, 즉 중앙은행들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인도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지난 10년간 기록적인 속도로 금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국 달러만을 신뢰하지 않고 최후의 보루로서 신의 돈을 비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금 가격 상승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 가격의 상승은 자신들이 발행하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성적표와 같기 때문입니다. 금은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인 셈입니다. 5천년 화폐 전쟁의 역사는 우리에게 세 가지 명백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금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가 돈이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금의 유일한 역할은 정부가 발행하는 모든 국가의 돈이 실패할 때 나의 부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험입니다. 둘째, 정부는 금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한다. 금은 정부의 재정 규율을 강제하고 통화 팽창의 진실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민들에게는 주식과 채권을 권하면서 자신들의 금고에는 금을 쌓아둡니다. 셋째, 금값의 상승은 금의 성공이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 신호다. 2025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금의 귀환은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시작된 명목 화폐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국가의 돈이 한계에 다다른 지금 인류는 다시 신의 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금은 다가오는 디지털 화폐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5천년간 이어져 온 부와 권력의 비밀 설계도는 이제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금을 둘러싼 권력자들의 비밀 게임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통찰을 나눠주십시오. 부의 진짜 역사를 이해하고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중요한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